안녕하세요, 주간더바의 쭈바입니다. 12월 4일 대바 소식입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피닉스 선즈를 꺾고 직전 패배 서력은 물론 상대의 19연승 도전을 좌절시켰습니다. 이미 지난 디트로이트 피스톤즈와의 경기를 통해 구단 최다 연승 기록은 달성했지만 NBA 역사상 단 9번 뿐이었던 19연승 도전을 허용하지 않으면 물론 본인들을 포함한 단 5팀만이 밟아본 20연승 고지에 도전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승부는 3쿼터부터 시작된 골든스테이트의 에너지 레벨에서 갈렸습니다. 피닉스는 애초에 주포 데빈 부커를 잃은 상황에서 NBA 모든 팀의 기피 대상 1호인 체이스 센터를 찾은 상황으로 전반까지는 접전 승부가 펼쳐졌지만 결국 그들이 자랑하는 벤치 대결에서 밀리며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피닉스가 자랑하는 벤치 대결에서 압승을 거두게 한 1등 공신들은 게리 페이튼 2세와 후안 토스카노 앤더슨으로 두 선수는 오늘 36점을 합작하며 골든스테이트가 팀으로서 얼마나 강한지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특히 두 선수를 포함해 드레이먼드 그린과 앤드류 위긴스, 조던 프리가스한 라인업의 수비는 상대 입장에선 공포나 다름없죠. 두 선수의 활약을 뒷받침한 보컬 리더 드레이먼드 그린은 여전히 올해의 수비수 모드를 키고 상대 공격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오늘도 무려 6개의 스틸에 3개의 블락까지 더하며 스탯으로 확인하기 힘든 수비에서의 활약을 기꺼이 스탯으로 환산해버리는 놀라운 수비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여기에 트리플 더블에 완벽하게 하나씩 모자른 재밌는 스탯을 기록했는데요. 999라는 기록을 세운 역대 8번째 선수이자 이 기록을 세운 팀은 1997년 1월 30일 샬럿 호네츠를 제외하면 전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참고로 해당 경기에서 이 기록을 세운 선수는 블라디 디박이며 2021년 5월 15일 뉴올리언스 펠리컨스를 상대한 골든스테이트의 토스카노 앤더슨 역시 오늘 그림과 같은 기록을 세운 재밌는 기록이 있네요. 확실한 승기를 잡자 4쿼터에 단 5분을 소화하며 슛은 하나도 안 던지고 심지어 자유투마저 하나 흘리며 평소와는 다른 태업을 의심케 한 스테픈 커리는 동료들의 활약과 더불어 6개의 3점을 넣으며 팀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3점 6개를 넣었는데 딱히 잘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선수는 아마 커리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네요. 레이 알렌의 기록까진 27개가 남은 상황이며 올해 안에 이 기록이 깨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가운데 내일 있을 샌안토니오 스퍼스와의 백투백 일정에서 오늘의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가 워싱턴 위저즈와의 원정 경기에서 승리하며 4연승을 달성했습니다. 시즌 홈 경기 성적 5승 6패, 원정 경기 8승 4패로 집 나가서 더 잘하는 유형의 경기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팀의 주전 포인트 가드 다리우스 갈란드와 빅맨 제럿 알렌이 신흥 원투펀치로 자리잡아 60점을 합작하며 오늘도 팀의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갈란드의 경우 3쿼터 17점 대폭격으로 워싱턴 수비 코트에 절망을 선사한 걸 포함해 더블 퍼포먼스와 함께 콜린 섹스턴의 공백이 무색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기록으로 인해 갈란드는 개인 통산 첫 30득점과 10어시스트를 기록한 경기를 치렀는데요. 이는 구단 역대 데뷔 3년차 선수 기준 단 8명에게만 해당하는 기록으로 대선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갈란드의 이 기록은 르브론 제임스와 카이리 어빙을 제외하면 팀 기준으로 21세 313일에 기록한 최연소 기록이기도 한데요. 르브론은 데뷔 27번째 경기였던 18세 355일의 나이에 해당 기록을 세우며 구단 역대 최연소 기록은 물론 NBA 역대 최연소 기록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갈란드의 맹활약과 함께 알렌 역시 페인트존의 대개수 모드에 진입했습니다. 시즌 13번째 더블더블 달성에 성공한 앨런은 전반에만 18점을 기록했고 페인트존에서만 16점을 몰아넣으며 최근 떠오르는 빅맨 수비수 다니엘 가포드를 상대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갈란드와 앨런이 이 기세를 이어가 6일에 있을 유타 재즈와의 경기에서도 두 선수의 해당 포지션 상위 버전인 마이크 콘리와 루디 고베어를 상대로 좋은 활약을 보일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유타 재즈가 보스턴 셀틱스와의 경기에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시즌 15승 달성에 성공, 3연승을 이어갔습니다. 다음 상대는 6일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가 되겠습니다. 유타가 후반에만 무려 78점을 폭격한 엄청난 득점 쟁탈전을 펼쳤고 보스턴 역시 해당 구간 74점으로 맞불 작전을 놓으며 20번의 리드 체인지와 12번의 동점이 일어난 가운데 양팀이 267점을 합작하며 뜨거운 공격 농구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유타가 무려 27개의 3점을 폭격하는 무시무시한 화력을 선보였는데요. 이는 구단 역대 최다 3점 기록 공동 2위이자 NBA 역사상 단일 경기 기준 공동 4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유타의 클러치 상황 집중력입니다. 역전과 함께 홈팬들을 열광시킨 선수는 마이크 콘리와 도노반 미첼로 유타의 백코트 듀오는 클러치 상황에 발생한 종료 5분 구간 팀이 기록한 28점 중 무려 23점을 합작하며 최고조의 집중력을 선보였습니다. 5분 동안 28점을 넣은 것도 놀라운데 두 선수가 단 하나의 야투도 놓치지 않고 해당 기록을 세운 것도 정말 놀랍네요. 놀랍다는 말이 모자랄 정도로 거의 접신에 가까운 슈팅 퍼포먼스였습니다. 팀이 해당 구간 단 하나의 실책도 범하지 않은 건 보너스입니다.
콘리의 경우 3.7개를 모두 적중시킨 퍼포먼스로 현역 선수 기준 직전까지 단 3명에게만 허용되었던 기록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첼은 개인 통산 68번째 30득점 이상 경기를 치르며 해당 구간 11점을 넣으며 후반에만 27점을 폭격한 상대 에이스 제이슨 테이텀과의 에이스 매치에서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두 선수는 2017 드래프트 출신의 올스타들로 해당 드래프트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로 평가받고 있죠. 두 선수의 시즌 첫 만남은 유타의 승리로 끝났지만 해당 드래프트 최고의 선수들로 분류되는 만큼 화끈한 경기를 선보인 두 선수가 내년 3월 24일에 있을 두 번째 맞대결에선 어떤 결과를 만들지 기대됩니다.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가 닐 올시에이 단장을 해고했습니다. 소식에 따르면 직장 내 위법 행위로 조사를 받던 올시에이는 팀의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는데요. 2012년 팀에 합류한 이후 직원들에게 가혹 행위와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겪게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한편 올시에이의 대체자로 떠오르는 후보는 2004년 1011럽스 감독과 함께 디트로이트 피스톤즈에서 우승을 차지한 테이션 프린스와 샌안토니오 스퍼스에서 두 번의 우승을 경험한 후 현재 샌안토니오의 경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브렌트 베리를 포함해 시카고 불스의 마크 에버슬리 단장, 뉴욕 닉스의 스캇 페리 단장까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공석이 된 단장 자리는 보조 단장인 조 크로닌이 임시로 맡게 됩니다. 최근 휴스턴 로켓츠의 존 월이 라파엘 스톤 단장, 스티븐 사일러스 감독을 통해 주전으로 뛰는 것을 포함한 복귀를 두고 얘기를 나눴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알려졌죠. 디 애슬레틱의 데이비드 알드리지에 따르면 월의 주전 출전을 고사하고 팀은 월의 바이아웃에 관한 가능성을 두고 진지하게 논의한 적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월의 연봉을 제외한다면 그를 영입하고 싶어하는 팀이 제법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만약 바이아웃에 합의한다면 트레이드가 실현될 확률은 높은 상황이지만 휴스턴 구단은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가 켐바 워커에게 내는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월에게 지급할 생각이 없고 여전히 훌륭한 선수이긴 하지만 현재 버는 돈만큼은 아니라는 걸 문자를 통해 알렸다고 합니다. 피닉스 선즈가 어제 디트로이트 피스톤즈와의 경기에서 승리하며 구단 역대 최다 연승인 18연승 달성에 성공했죠. 구단 기준으로도 굉장히 뜻깊은 일이기도 했지만 무결점의 총사령관 크리스 폴은 2위 1일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의 경기를 통해 뜻깊은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폴은 해당 경기를 통해 구단의 역대 최다 연승 공동 1위 기록 달성은 물론 NBA 역사상 유일하게 3개의 구단에서 각각 17연승 이상을 기록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가 가는 팀이 곧 강팀이며 우승 후보이자 폴이 어떤 팀에 들어가도 그 팀과 잘 융화된다는 기록인 만큼 폴에게 있어 굉장히 의미 있는 대기록이 되겠습니다. 폴은 이번 시즌 평균 10개 이상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으며 만약 이대로 유지될 경우 통산 5번째 어시스트 왕을 수상하게 됩니다.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의 데미안 릴라드가 최근 레딧 AMA를 통해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를 상대하는 것에 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골든 스테이트의 현 연고지는 샌프란시스코지만 직전까지 오클랜드를 연고지로 두고 있었고 릴라드의 고향이 바로 오클랜드죠. 릴라드는 관중 중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친구, 가족이 굉장히 많아서 그들 앞에서 좋은 경기를 펼치고 싶은 마음이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골든 스테이트는 몇 년 동안 리그 최고의 팀이었고 매치업 상대인 스테픈 커리는 명예의 전당 커리어를 보내고 있어 그들을 상대하는 건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도전이지만 기본적으로 이전처럼 자주 볼 수 없는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최선을 다해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가 더 크다고 했습니다. 한편 릴라드는 해당 인터뷰를 통해 본인이 잘하면서 좋아했던 선수들로 마이클 조던, 코비 브라이언트, 길버트 아레나스, 스테판 마버리, 알렌 아이버슨을 언급했고 이 중 마버리의 열렬한 팬이었고 불우한 성장 환경을 겪었지만 이를 이겨내고 하나의 아이콘이 되었던 아이버슨을 특히 좋아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릴라드는 현재 하복부 부상으로 인해 결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트레이드 데드라인 전에 있던 영입 중 최고의 영입이라고 뽑을 수 있는 거래는 PJ 터커가 휴스턴 로켓츠를 떠나 미러키 벅스에 합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터커 영입을 통해 전력을 강화한 미러키는 플레이오프에서 이 효과를 톡톡히 받고 끝내 우승까지 차지할 수 있었죠. 오프시즌 마이애미 히트로 이적하긴 했지만 터커는 여전히 미러키의 팬들을 사랑한다고 전했습니다. 저널 센티넬과의 인터뷰에 참석한 터커는 미러키 팬들이 이메일과 DM, 댓글을 통해 터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던 걸 언급하며 이 일은 선수가 상대적으로 팬보다는 경기와 승리에 신경 쓰는 사실을 반성하게 만들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비록 이번 시즌 상대팀이 되긴 했지만 항상 미러키를 사랑할 것이며 미러키의 사람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처음 팀에 합류했을 때 그들이 줬던 사랑은 절대 일반적이지 않은 것이기에 놀라운 경험이자 여행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터커는 이번 시즌 마이애미 소속으로 23경기를 뛰었고 여전히 스탯으로 판단할 수 없는 맹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올리언스 펠리컨스는 이번 시즌도 좋지 않은 시즌을 보내고 있죠. 오늘 경기 직전까지 6승 18패의 성적으로 리그 전체 26위 승률을 기록하고 있었고, 슈퍼스타 잠재력이 있는 자이언 윌리엄스는 아예 경기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팀의 에이스 브랜든 잉그램은 NBA.com의 마크 메디나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 상황에 관한 솔직한 생각을 언급했습니다. 잉그램은 과거 뉴올리언스에서 뛰다가 결국 이적한 크리스 폴과 앤서니 데이비스처럼 본인 역시 이적할 가능성이 있다는 루머를 두고 5년 계약을 맺으며 이곳에 있을 거라고 약속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지 못했고 항상 이기는 쪽에 있고 싶기에 매일 지는 건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밀어붙이고 더 좋아질 방법을 팀과 모색하고 있다며 루머에 대해선 생각이 없음을 확실하게 정리했습니다. 이어서 자이언의 복귀에 관해선 자이언이 복귀한다고 해서 팀 수준이 높아질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는다며 이는 모두의 마음이 얼마나 단단하고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느냐에 달렸기에 마냥 자이언의 복귀를 바라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자이언이 복귀한다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거란 자신감도 있고 아직 젊은 선수들이 많기에 배워야 할 부분도 많지만 이기기 위한 단계를 밟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잉그램은 오늘 경기 포함 이번 시즌 총 18경기에 출전했고 2020년 11월 5년 1억 5,800만 달러 규모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현재 잠잠해지긴 했지만 브루클린 네츠의 카이리 어빙 이탈은 NBA 팬들 입장에선 굉장히 쇼킹한 일이었죠. 그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많지만 대부분 비난하는 여론이 많았는데요. 2010년 NBA 우승을 차지했던 올해의 수비수 출신 구 메타 월드피스이자 론 아테스트, 현 메타 샌디포드 아테스트는 어빙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아테스트는 최근 아담 캐롤라 쇼에 출연해 어빙 본인이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았고 경기도 뛸 수 없으니 모든 얘기는 끝이라며 사람들이 왜 어빙을 보내라는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아테스트는 어빙이 한 거라곤 백신 접종을 하지 않고 1,700만 달러를 잃은 것뿐, 남들과 아무 상관없고 심지어 경기장 안에 출입해 누군가를 위험에 빠뜨리지도 않는다며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4일 주간나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른 영상도 감상하시는 걸 강추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쭈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Just pass by you. Everything's gonna be fine. This the ship is away. If you're together, look at me, miss you, baby. Don't forget me, I'm always looking with you. Right by your side. We can't get over this, baby. I'll just walk away. You and me, la la la. Oh, we are gonna be okay. You and me, la la la. Oh, we are gonna be okay. When you're tired, when it's hard, let's sing together. Oh, la la la. Don't worry, it'll be okay. I'm just strange in this wasting daily life. You look so worn out.